사회 기사로 넘어가 보죠. 남방투사, 바로 김부선 씨죠. 김부선 씨의 남방비리 전쟁이 3년째를 맞으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경찰의 무혐의 결론으로 종결되는 것 같았는데 네. 바로 어제 해당 아파트의 관리 실태 조사 결과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백성문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해당 사건 지난해 9월 부녀회장 폭행 CCTV와 함께 시작이 됐는데 간단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게 작년 네. 9월에 저희가 모두 그 영상을 봤잖아요. 네. 김부선 씨가 그 난방 비리와 관련해서 부녀에 대해서 다툼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난방비 부과나 이런 부분에 뭔가 비리가 있다. 그리고 많이 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방비를 많이 쓰는 사람들도 난방비를 전혀 부과하지 않고 이런 거는 조직적으로 비리가 있다라고 했는데 폭행까지 있었죠. 예,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조사가 진행돼야 된다는 여론도 높았고 네. 그래서 결국 경찰이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난방비 비리가 있는지 여부 관련해서는 뭐 증거가 사실 충분하지 않다 해서 무혐의 결정이 났고요. 예. 단지 이제 난방비를 부과하지 않은 것, 그건 이제 과실에 관련된 부분인데 관리소장 3명만 불구속 기소하는 상황에서 끝이 났고 아파트 주민들이 오히려 이제 김부선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 성동구청에서 아파트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무슨 난방비 비리가 있다라기보다 이 아파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공사 수주와 관련된 문제점들도 있고 난방비도 난방을 많이 사용한 사람에게 전혀 부과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점들도 있다라는 것까지가 지금 드러난 상황입니다. 네, 네. 난방비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뭐 장기 수선 계획이나 회계 분야, 뭐 전기료 등등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렇다면 김부선 씨가 주장을 한 것처럼 난방 비리가 실제로 있었다라고 이제는 네. 확신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난방 비리가 있었다까지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고요. 네.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정도까지만 밝혀진 상황이라 뭐 김부선 씨는 뭐 이번 난방비 비리에 뭐 부녀회장까지 다 뭐 돼 있다,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번에 이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제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예. 이 아파트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난방비도 무언가 많이 사용한 사람 부과를 안 하고 뭐 조금 사용한 사람이 많이 간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다라는 게 밝혀진 거죠. 지금 이 문제가 다시 저희가 거론되는 게 바로 지난달 말에 김부선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네. 글을 하나 띄웠습니다. 드디어 성동구청에서 감사 결과 보고서, 네. 1차 보고서가 나왔다. 네. 난 너무 기쁘다. 그동안 내가 한 일이 자랑스럽다. 내가 해냈습니다. 해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시 또 이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김부선 씨가 정말 연예인이지만 어떻게 보면 큰일을 해낸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큰일을 해낸 겁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아파트 관리 체계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김부선 씨 주장 이후에 항목이 보통 한 8개에서 9개 있던 항목이 지금은 웬만한 고지서 보시면은 20개 이상씩 이게 세분화된 거거든요. 네. 이 역할을 바로 김부선 씨가 했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고요. 김부선법 통과도 해서 아파트 관리비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큰일을 했죠. 해낸 거죠. 김부선법도 이제 통과가 네.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올 1월부터 시행이 네, 되고 있는 그렇죠. 거죠. 네, 300 김부선법 보시면 300가구 이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외부 감사를 받아라라고 하는 게 일명 김부선법, 김부선 씨의 이름을 딴 이 법인데 그런데 실효성 논란이 좀 있어요. 아파트 주민이나 뭐 관리소에서 네. 다 이것을 과연 지킬 것인가? 사실은 좀 내심 좀 고개를 젓는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왜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효성 문제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해야 지금 문제가 됐던 무슨 예를 들어서 난방비 문제나 각종 공사, 뭐 외부 공사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투명하게 될 텐데 네. 근데 이게 문제는 회계장부 보여주기 싫고 뭐 실속 없이 관리비 오른다 그래서 대부분 반대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관리비 오르지 않는 상황으로 좀 어느 정도 조정을 해 나가면서 일단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 그런 방안을 좀 생각을 해놔야지 이게 무조건 법이 실효성 없으니까 공개 안 한다 쪽으로 가면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지금 실제 올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도입한 아파트는 거의 없다고 그러죠. 지금 네. 통계도 저희가 보여줬는데.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뭐냐면 아파트 주민 중에 회계사가 있어가지고 한 회계사 2분, 3분이 네. 그냥 자발적으로 회계 감사를 하면 좋은데 현재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회계법인을 잡고 거기서 회계사들 불러야 되고 감사 때마다 그분들 인건비를 줘야 되니까 당연히 관리비가 오릅니다. 네. 그래서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뭘 굳이 이거를 회계법인까지 동원을 하냐라고 하고 있고 또 막상 회계법인은 이 내고가 잘 안 된답니다. 그 가격대로 감사 가격대. 그러니까 되게 법의 취지는 좋은데 이 현실성으로 들어가면은 네. 비용 부담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가 아예 감사 없이 그냥 넘어갑시다 우리끼리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지금 진행은 감사 되는 것 대상의 5.7%만 지금 도입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뭐 예. 90% 이상이 아직 도입을 안 하고
실제 같은데요. 이제 네. 통반장 회의들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주민들이 지침을 받는데 투명해지는 건 좋으나 관리비 상승이 있으니 우리가 잠시 고려하자, 보류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죠. 예.